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몇 페이지예요? 125페이지죠. 자, 전주에 참 중요한 거 많이 했습니다. 기초잡지에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사실 우리 전주에 복습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물건의 개념. 물건. 또 하나는 뭐예요? 물건의 객체. 그렇죠? 객체. 자, 그러면 물건의 효력으로서 두 가지가 있죠. 우선적 효력과 뭐예요? 우선적 효력과 뭐예요? 물건적 정과. 뭘 나타내죠? 절대성. 그죠? 자, 베타성과 관련돼서 공시의 원칙이 있었고, 하나는 뭐예요? 일물일건주의. 그게 기억이 나셔야 돼요. 일물일건주의가 원칙이고, A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표적으로 두 개만 생각해요. 용익물건.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예요? 집합건물, 일물일건주의 A다.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지난주에 매년 세 문제가 출제되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물건적 청구권이라는 거. 물건적 청구권의 이치를 잘 파악해야 돼. 자, 그러면 물건적 청구권하고 점유권이 만났다. 점유권이 만났다. 뭐래요? 점유보호 청구권. 몇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가 있죠. 반환, 제거, 예방. 이렇게 있죠. 또 하나는 이제 본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이 있다고. 본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 본권하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죠. 그러면 소유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은 또 세 종류가 있어. 반환, 제거, 예방. 그거 잡아놔야 돼요. 그러면 본권에 이제 소유권에다 이제 규정을 해놓고 나머지 규정은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준용한다. 자, 우리 또 하나 우리가 배웠던 거 등기청구권. 등기청구권과 관련돼서 두 종류가 있죠. 뭐가 있어요? 물건적 청구권. 우리 간단하게 이제 물청이라고 한번 하고, 뭐가 있죠? 채청이 있어. 물청은 뭐예요? 자, 실체관계와 등기 원인. 등기가 불일치할 때 대표적으로 어떤 단어가 있어요? 말소, 법정. 근데 말소가 예의적 측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하면 되고, 채청은 몇 년이? 10년이죠. 10년. 대표적으로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할 때. 좀 이따 이제 등기청구권에 대해서 또 나와요. 그러면 등기청구권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물청과 채청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예요? 이전, 설정, 요게 단어가 있죠. 근데 이전이 들어가서 물청이 하나가 있어. 그게 나중에 배울 진정명의회복 등기, 그와 관련돼서. 그래서 말소하고 이전에 대해서 특히 예적 측면이 몇 개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정리를 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일 배운 게 뭐예요? 요 세 가지 우리가 배웠고, 또 하나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한 게.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민법상 물건의 종류, 이거는 반드시 숙지해야 돼요. 민법상 물건의 종류는 몇 종류예요? 8종류죠. 출발, 소유권하고 아니, 점유권하고 본권, 본권은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그래서 민법상 물건의 종류는 8종류다. 이렇게 다 기억해 두시면 돼요.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걸 잘 머릿속에 그냥 생각해 놓을 정도만 되면 돼요. 그러면 소통 가능할 수 있도록 연습만 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오늘은 뭐예요? 바로 제2자 무슨 변론? 물건 변론. 자, 물건 변론 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예.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변동. 변동 그럼 뭐예요? 저거죠. 바로 득실 변경이에요. 자, 득실 변경과 관련돼서, 그건 뭐예요? 지득, 변경, 소멸.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 배웠어. 득실 변경은 뭐라고 해요? 변동이라고 그런다고.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물건 변동. 그럼 결론적으로 채권에 가면 채권 변동이라고 이제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민법 중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그러면 물건의 취득, 물건의 변경, 물건의 소멸, 이렇게 생겨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약 직간접으로 해서 두 문제. 우리 등기법에도 자주 출제되고, 186조와 7조의 관계. 요거 우리 딱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토요일날 수업 듣는 사람은 오늘 복습 스타일일 거예요. 6조가 뭐예요? 186조는 법률행위한 물건 변동이죠. 뭐 알아? 등기해야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 187조는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고 마라 등기하라. 그래서 6조와 7조의 관계 매년 민법에서 하나 등기법에서 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기본으로 두 문제는 우리가 출제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두시고 여기에서는 우리 형님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바로 요 가등기야. 가등기가 사람 미쳐버리게 많이 나올 때는 세 문제까지 나오거든. 민법 하나, 민사특별법에서 가등기 담보 하나, 우리 공시법에서 가등기가 나온다고. 그럼 가등기를 초점을 맞춰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무슨 생략등기? 증권생략등기. 올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물어보는 의도를 한번 봐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러면 안 나오니까 물어보는 거지. 왜? 작년에 출제가 됐거든. 그럼 중간생략등기는 지문으로는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좀 이따 우리가 다시 살펴볼 거고.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와 있죠? 등기의 추정력. 등기의 추정력은 올해 출제가 되니까 일단 제목이라도 포인트를 하나 잡고 가라고. 등기의 추정력. 올해 반드시 출제되고. 물건의 소멸과 관련돼서 소멸과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혼동이라는 거, 혼동. 그럼 여기에서, 그 밑에도 하나 써봐요. 물건의 소멸, 그래서. 물건의 공통소멸 사유, 공통을 빼버리죠. 공통소멸 사유. 6개 빨리 암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막 산재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요 6개를 딱 숙지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요렇게 해서, 멸실, 그쵸? 요거는 뭐예요? 포기. 소멸시효. 공용징수. 공용징수가 대표적으로 수용이거든요. 수용. 그 다음에, 소공, 혼동. 그 다음에 뭘까요? 몰수. 그래서 앞으로 제발 좀 요거 6개를 그냥 외우더라고. 멸포, 소공, 혼몰. 요거에서 무조건 외워야 암기가 되거든. 그러면 물건의 공통소멸 사유니까 여기에다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민법상 물건의 종류 몇 종류? 8종류. 그러면 이제 최근의 문제, 유치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 그럼 유치권 집어넣으면 되잖아. 유치권은 공통소멸 사유니까 이건 뭐예요? 멸포, 소공, 혼몰 이렇게 되거든. 그럼 여기에다 뭘 집어넣어요? 지상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이죠. 아까 용익물건이라고 그랬잖아. 엉뚱한 대답을 하네요. 그러면 여기에다 집어넣어요. 지상권의 공통소멸 사유 읽어봐요. 멸포, 소공, 혼몰 이렇게 되거든. 그럼 저희가 그러면 32대 때인가 이해 때 유치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거. 그럼 여기 물건의 공통 소멸 사유니까 여기에다 유치권만 집어넣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빨리 잡아라고. 이거는 뭐예요? 멸실. 이거는 좀 이따 우리 법률 규정이에요. 지난주 토요일 날 다시 한번 잡았죠. 이거는 법률 행위예요. 법률 행위. 소멸시효는 뭐예요? 법률 규정. 그렇죠. 법률 규정. 요거는 법률 규정, 혼동도 법률 규정, 몰수도 법률 규정. 공부가 다 된 사람, 토요일 날 수업 쓰는 사람, 뭐예요? 법률 규정이죠. 그럼 몇 조예요? 187조. 단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고 마라. 등기하라. 그래서 이걸 외우면 우리가 186조 7조 사유에 대해서 뭐예요? 많은 걸 외울 겁니까? 요걸 대표적으로 외워서 활용을 해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186조와 7조에 관계해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거 뭘까요? 바로 포기예요. 포기. 무슨 행위죠? 법률행위. 그러면 등기해야 물건 변동이 발생하네. 근데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보면 물건의 소멸 사유 중 성격이 다른 것을 골라라. 그럼 뭘까요? 포기죠. 이거는 뭐예요? 법률행위. 나머지는 법률 규정이거든. 그럼 요거는 뭐예요? 7조. 요거는 186조. 요거는 187조 사유. 187조 사유. 187조 사유. 187조 사유가 되거든. 그러면 이제 일단 요거 정도는 우리가 암기를 좀 하고 우리가 들어가셔야 돼.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 요거는 무조건 암기를 해야 돼. 자기가 암기할 거는 체계를 잡아서 미리 산만한 걸 우리가 외워두면
정리정돈이 돼요. 정리정돈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딱 숙제해놓고, 그러면 물건 변동과 관련돼서 여기에서 네 문제가 출제돼. 네 문제. 세 문제에서 네 문제가 출제된다고. 등기법과 관련된 문제들이거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자, 물건 변동과 관련돼서 거기 페이지를 넘기고 페이지 125페이지 보면 딱딱 줄만 꺼놓으면 되겠네. 자, 물건 변동 여기 물건 변동은 여기 적잖아요.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러면 여기 뭐예요? 승계 취득. 요 두 개가 이제 우리 배웠죠. 그러면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과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의 기준은 뭐예요? 여기 봐봐요. 요거는 자, 권리하자를 승계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원시 취득은. 요거는 권리하자를 뭐 한다는 거야. 승계한다는 거거든. 자, 그러면 시효취득. 시효취득에다 요거, 행강변전하고 별표 5개, 수익권 파트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거든. 자, 선의취득, 유지물 습득, 매자물 발견, 무지물 선정과 같이 원시책에 흔한 것으로 이전에 없었던 물건이 여기에다 좋잖아요. 물건이 새로이 창설 발생하는 것.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자기가 이제 써먹어야죠. 자, 봐봐요. A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우리 등기법 배운 사람은 뭐에 써있건? 보전 등기죠. 건물의 신축은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래서 소유권 보전 등기랑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거든. 무슨 취득이? 원시 취득. 권리하자를 승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등기 원인도 없고 등기 원인자도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주 출제돼요. 그러니까 A가 건물을 신축하면 소유권 보전 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취득 시효하는 시효 취득과 관련돼서 우리 소유권 파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자, 승계 취득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가 있죠.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전적 승계 줄쳐놔요. 그러면 이전적 승계와 무슨 승계가 있죠? 설정적 승계가 되네. 자, 이전 또 뭐라? 이전이 뭐예요? 이전은 주체의 변동이야. 주체의 변동. 주체. 인이 바뀌는 거야. 인이. 근데 이제 주체가 변동. 그러면 우리가 항상 우리가 법을 잘할 때 뭘 잘해야 돼? 이걸 잘해야 된다고. 자, 여기 봐봅시다. 어제 뭐예요? 어제 요번 주에 뭐 사건 하나 터졌죠. 막차 지하철 타고 가는데 뭐예요? 여자분이 그냥 지갑 놔두면 되는데 뭐예요? 지갑을 막차니까 뭐예요? 아침 다음날 뭐예요? 우체통에 넣어줘야 되겠다 그러는데 근데 마음이 바뀐가 뭐예요? 2,500원을 빼고 우체통에 넣었어요. 구속됐어. 그게 바로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되거든. 그러니까 돈을 안 뺐으면 그냥 넣어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건 뭐예요? 지갑에다 2,500원. 2,500원에 목숨 걸었어요. 그래서 2,500원. 그래서 그거는 구속된 겁니다. 2,500원에. 그건 당연히 구속돼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날 주기로 했으면 당연히 뺏쓰지 말고 그냥 우체통에 집어넣었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또 나름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가장 좋아. 저처럼 그냥 주워다가 우체통에 바로 집어넣든지 받든지 그냥 저기 주워다가 저기 입구 거기 있죠. 지하철 입구에다 놔두든지 그게 이제 제일 좋은 겁니다. 나름대로. 그러니까 좋은 일 하다가 뒷북 맞은 거야. 사실 따지고 보면 법학도 마찬가지. 이게 우리가 분실물을 잊어버렸을 때 빨리 신고할 수 있는 방안. 누가 무엇을 왜 어디에든지. 그러니까 우리 지하철 광고에 나와요. 분실물 신고할 때는 3W를 조심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3W를 알아요. 분실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그럼 요거는 뭐예요? 우리가 주체라는 거예요. 주체. 요거는 뭐예요? 객체. 그래서 지난주에 객체를 배웠죠. 소유권의 객체는 뭐예요? 물건이 아니라 물건. 그렇죠. 자, 재단권의 객체는 소유권 및 물건 등기 등록이 돼야 돼. 등기 등록이 돼야 돼.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봐봐요. 그걸 못 외운 사람들은 문제를 안 풀러. 봐봐요. 자,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네. 소유권의 객체는 뭐예요? 물건. 앞으로 가봐요. 그냥 그런 물건이 아니거든.
그럼 분양권은 소유권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또 이제 바뀌어요. 자, 그러면 여기 뭐예요?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중개 대상 뭐예요? 중개 대상 뭐예요? 대상권. 이게 객체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지만 그러면 이제 또 지문이 바뀌어요. 자, 분양권은 중개 대상이 틀리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중개 대상은 뭐 읽어봐요. 재산권. 읽어봐요. 분양권은 권리, 즉 재산권이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분양권은 중개 대상인 권리이다. 그럼 맞는 거라는 거예요. 자, 분양권은 아직까지 건물이 신축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러면 장차 신축된 건물도 중개 대상인 권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줘. 참 이게 애매하다고. 이 지분 자체가. 그러니까 자꾸 안 돼요 그러는 게 아니라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에워줄 거는 에워줘야 되거든. 봐봐요. 그러면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이 아니라니까. 물건. 그렇죠. 자, 저당권의 객체는 소유권 및 물건. 그렇죠. 물건. 등기 등록이 돼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봐봐요. 근데 자, 그래서 왜 원칙이라는 말이 쓰느냐? 지역권은 어때? 물건이 채권이? 물건이야. 등기 등록이 돼요. 그럼 지역권은 그러면 등기가 된다 해서 저당권의 객체는 설마 남의 땅을 바라보면 호로 자식이 되거든. 그러니까 지역권은 등기되더라도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나와. 지역권을 내자로 못 잡아요. 또 이렇게 하려고 지역권 이러려고 영입물건이잖아. 문제 나와요. 영입물건은 모두 저당권의 대상이다. 때 X. 그러면 영입물건 중에서 뭐는 제외되고 지역권은 제외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소한 거지만 자기가 어떤 거를 읽을 때 그러면 주체라는 것은 인을 말하는 거야. 인에는 뭐가 있어요? 자연인, 법인이 있어. 그래서 또 여기 봐봐요. 어떤 사람은 법인 그러죠. 그럼 법인은 뭐예요? 법인이 뭐예요? 법인이. 봤더니 법인이에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법이 주는 인격이야. 그래서 법인이야. 법이 주는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법인도 등기해줘야 돼. 등기를 해야 인격을 갖출 수 있거든. 그럼 여기 읽어봐요. 그러면 뭐라고 써놨어요? 서울특별시. 두자로 번지만. 그럴 줄 알고 여쭤보면. 두자로 번지는 서울이래요. 공부를 된 사람은 법인이래. 그럼 서울특별시 자체로 등기가 될 수 있다. 그럼 서울특별시를 세자로 번지면 뭘까요?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서울시 이런다고. 자, 그럼 법인은 사법인도 있고 공법인도 있어. 그럼 서울특별시는 뭐였죠? 공법인으로서 그 자체로 등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걸 모르니까 자꾸 제가 원리 원칙을 가르쳐 주는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저희가 사실 기초가 어려운 거예요, 법학은. 기초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하시라는 것은 이거는 계산이죠. 계산. 객체를 말하는 거고, 목적물. 어에는 뭐예요? 배라는 거죠. 왜? 그래서 이걸 뭐라 해요? 목적. 그죠. 이거는 뭐예요? 목적물. 이거는 목적이 돼. 근데 여기 한번 봅시다. 나중에 이제 이런 걸 배우게 돼요. 목적물과 목적은 반드시 일치한다. 이러면 틀려. 그럼 봐봐요.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토지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어디 토지를 빌려달라네요. 그래서 자, 토지 일부에 지상권을 해달라는 거네요. 그럼 지상권의 객체는 뭐예요? 목적물은 읽어봐요. 토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왜 토지를 빌렸어요? 나무를 심기 위해서. 자, 토지를 빌려서 수목을 심고 건축물, 공작물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거든. 그러면 여기서 지상권의 목적은 만약에 어디 왜 빌렸어요? 수목을 심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지상권은 목적물하고 목적이 같아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자, 목적물과 목적은 반드시 일치한다. 때 X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은 그러면 토지를 빌렸어? 건물을 빌렸어? 토지를 빌렸죠. 그럼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설정해 줬으니까 이 사람은 재산권 설정자, 이 사람은 재산권자가 되죠. 이 사람은 그런 속된 말로 토지 주인이죠. 이 사람은 토지를 빌린 자야.
근데 토지를 빌렸어. 근데 수목이 심었는데 나무를 너무 못 키워. 그래서 수목이 죽어버려서 재산권 소멸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또 나무 심으면 되지. 토지를 빌린 거지 수목을 빌린 건 아니거든. 그러면 기소한권은 수목이 멸실하더라도 재산권은 소멸한다. OX, X. 뭐가 멸실해야 돼? 토지가 멸실해. 그러니까 이게 아무 기초예요. 그러니까 책을 혼자서 읽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놔야 돼. 그럼 여기 봐봐요. 보통 그러면 여기 이전이라는 것은 뭐의 변동이죠? 주체의 변동. 여기 설정은 뭐예요?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그렇죠? 그러면 설정이라는 것은 그러면 타 물건이야, 자기 물건이야? 타 물건에다 설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설정이 타 물건에 설정해야지. 자기 물건에는 설정이라는 말을 못 쓰거든. 그러면 이 부분에 보면 이정적 성계를 여기 읽어봐요. 포괄 성계와 무슨 성계? 특정 성계를 나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올해 출제 예상이 되는 게 요 상속 조심해야 돼요. 상속은 그러면 상속은 승계취득이야. 그 다음에 여기 포괄유정도 조심해야 돼. 포괄유정은 뭐하고 똑같아. 상속의 의미가 똑같아. 상속. 그러면 시험 문제 대비를 해놔야 돼. 올해 민청 1번 문제가 요게 나올 수 있어. 감정, 권리변동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상속은 원시취득이다. OX, X. 상속은 무슨 취득이에요? 승계취득이야. 승계취득 중에 무슨 승계예요? 이정적 승계. 이정적 승계는 다시 포괄 승계와 뭐로 나눠져? 특정 승계로 나눠지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포괄 유정도 준비를 단단히 해 놓으셔야 돼. 요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거기 그러면 항상 여기, 그러면 유정과 관련돼서 유정은 이렇게 잡아야 돼. 유정이란, 그렇죠? 유정이 뭐예요? 자, 과연 올해 유정이 31회, 32회, 33회처럼 이게 출제될지 왜 궁금해 죽겠어요. 또 30.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야. 단독행위는 몇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죠. 상대방 있는, 없는. 단독행위가 나오면 항상 앞을 우리가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대표적으로 그러면 요거 암기 코드에 놓으라고 하죠. 유죄포. 자, 유언유정, 재단법인 설립행위. 요 포기만 나오면 조심해야 돼. 포기는 상황에 따라서 나눠져.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제한물권의 포기는 주인한테 가서 포기해야 되나.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일단 문제가 나올 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골라라 그러면 요거부터 하게 돼요. 있으면 넘어가고 그러면 없으면 요걸 찾아보라고. 포기. 그러면 포기나 앞에 대가리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의미가 달라지는 거니까 올해 또 출제 예상이 되고. 요거 읽어봐요. 그렇죠. 유정이 여기서 나온 거야. 우상이죠, 우상. 그렇죠?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유정은 꼭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유정에는 그럼 결론적으로 조건과 제한을 거칠 수 있다. 단독행위라도 예적으로 그쪽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 그러면 유정은 두 종류가 있어. 그러면 유정은 꼭 이 앞에 뭐가 붙는지를 꼭 확인하면서 접근을 해야 돼요. 어떤 유정이 있어요? 특정 유정, 포괄 유정. 자, 특정 유정은 간단하게 매매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돼. 매매. 포괄 유정은 뭐하고 같아? 상속하고 의미가 같다고 생각. 의미만 같다는 거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여기 봐봐요. 매매 어사 표시 있어 없어? 있어요. 특정 유정 그래서 186조. 포괄 유정은 187조. 그래서 자주 출제되거든. 그러니까 유정은 항상 뭘 확인하라? 포괄이냐 특정이냐. 그래서 요 포괄 유정과 관련돼서 그러면 요거 조심해놔야 돼. 그러니까 유정은 꼭 앞을 확인하라. 특정 유정과 포괄 유정 거기에다 포인트 딱 달아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물건의 변경과 관련돼서 변경 그러면 자 뭐가 있어요? 변경,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그래서 요게 잘 안 외워지니까 이렇게 외워줄 수 있도록 쭉 뭐라고요? 네. 자, 끝. 저 주감을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에서 특히 시험에 많이 출제된 게 뭘까요?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이 있어. 특히 질적 변경. 뭐예요? 물상대의. 그죠? 물상대의. 자, 물상대의는 항상 준비를 해놔야 돼요. 물상대의와 관련.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와 관련돼서는 특히 작용의 변경과 관련돼서는 우리 두 종류, 대표적으로 두 개를 생각하면 돼요. 자, 소유권의 제한물권이 설정되는 것은 내용의 변경이고, 자, 저당권 순위가 변경되는 것. 요거, 순위 승진의 원칙. 그래서 여기서 나요. 자, 요거의 작용의 변경. 그래서 줄을 하나 딱 끊어놓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반드시 이제 저희가 될 거는 요 물건의 변동에서 특히 질적 변경으로 물상대의를 반드시 잡아놔야 돼. 자, 그러면 물건이 뭐예요? 물건이 금전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물상대의라는 거는 물상대의 발생 원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에러 그러죠. 엘선. 공용징수. 우리 특별법에는 하나 더 있는데 공인중개사는 요 정도만 잡으면 돼요. 그래서 빨리 매일실, 해성, 공용징수. 매일실에서 그럼 뭐가 나와요? 공급. 공용징수는 소형금이 나오거든. 자, 그러면 건물이 멸실하니까 뭐예요? 물건이 돈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서 공금, 소형금은 무슨 대의다? 물상대의야. 물상대의. 물상대의. 물상대의는 무슨 변경이죠? 질적 변경이에요. 질적 변경.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면 요 분들이 이게 이제 문제를 못 풀어. 바로 저희가 임차 보증금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봐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따지라고 원초적 본능에서 물상대의 따라 붙여야죠. 읽어봐요. 멸실. 해성 공용징수 원인이 발생해요. 근데 여기 봐봐요. 무슨 보증금? 임차 보증금. 멸실도 아니잖아. 훼손도 아니잖아. 저 공용징수도 아니잖아. 그러면 임차 보증금 물상대의가 미치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작동이 안 되는 게 뭐예요? 인풋가 됩니다. 아웃풋가 안 돼. 아웃풋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 봐봐요. 자, 뭐, 내일은 뭐예요? 공법이죠. 많아서 어려운 거고. 자, 제일 쉬운 문제는 공법이야. 공법은 단순 무식해. 단순하게 암기할 게 많아서 그렇지. 근데 봐봐요. 민법 문제는 상당히 문제 풀기가 힘들어. 왜 그럴까요? 한 문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원페이지부터 라스트 페이지까지 전부 알아야 문제가 풀리거든. 그러니까 민법을 한 문제 풀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야 돼. 학교로는 그렇지 않아요. 딱딱 떨어져 있거든. 그러면 1차 과목에서는 그러면 민법이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야 돼. 자, 그러면 2차 과목에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야 문제가 풀 수 있는 거. 등기법. 또 하나, 중개사법. 중개사법. 나머지는 뭐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딱딱 떨어져 있어. 파트별로 떨어져 있다고.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물건 변경해서, 변동해서 준내자, 그래서 요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라는 걸 생각해달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봐보죠. 물건의 소멸, 그러니까 뭐예요? 물건의 상실에는 읽어봐요. 절대적. 약산만 하라고요. 절대적 소멸과 뭐가 있다? 상대적 소멸. 목적물이 멸실했다. 그러면 뭐예요? 절대적으로 소멸하죠. 그러니까 여기 읽어봐요. 멸실. 그러면 멸실 등기는 전부 멸실이죠.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래서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해요. 그러면 문 닫아야 돼, 안 닫아야 돼? 닫아야죠. 폐쇄 등기가 발생하네. 폐쇄 등기부는 무슨 보장? 영구 보장이야. 그러니까 물권법하고 등기법 별래야 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전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물건의 이전, 그러면 이전은 뭐예요? 이전하면 상대적 소멸이죠. 그래서 또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민법 총칙에서 배웠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복습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물건 변동의 원인이 있네. 자, 원인 여기 한번 보시죠. 설명을 들어봐요. 자, 뭐예요? 건물이죠. 본인이 요 뭐예요? 건물을 산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사요? 돈 주고 사면 되지 뭐. 읽어봐요.
아버지가 금수저네요. 집 상속 받으면 되겠네. 자, 한번 읽어봐요. 법률행위네. 법률 규정이네. 그러면 요 물건을 취득하는 어디는 법률행위가 있을 수도 있고 법률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매매와 물건 변동은 결론적으로 매매는 그러면 당사자 의사 표시가 있죠. 그러면 매매가 등기 원인이야. 그러면 상속이 등기 원인이죠. 그러면 요거는 등기 목적은 뭐예요? 읽어봐요. 소유권 이전이거든. 요거는 그러면 법률행위죠. 그래서 우리 민법 186조는 법률행위와 물건 변동으로서 등기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상속은 법률 규정으로서 등기 없이는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법률행위. 요거는 법률 규정. 요거는 어사 표시 있어 없어? 있어야죠. 요거는 어사 표시가 있으면 186조, 없으면 187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저 한 분이 안 되는 게 이런 것들이야. 뭐라고 써놨어요? 수용. 수용은 당사자 의사 표시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몇 조? 187조.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그러니까 지금 안 돼. 지금 요렇게 이제 지금 나머지 사람은 다 돼. 지금 뭐예요? 저 두 사람은 이게 잘 안 될 거야. 한 번은 뭐예요? 오래 하다 해서. 봐봐요. 요거는 뭐만 나와서 수용. 137조죠. 수용형은 무슨 취득이? 협의 취득이네. 협의. 어사 표시 있네. 협의 취득은 그러면 몇 조다? 186조. 요거는 187조. 한국말은 끝까지 가봐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아무 말 없이 수용 그러면 수용은 몇 조다? 187조야. 근데 수용에 의한 무슨 취득이에요? 협의 취득이야. 그러면 국가하고 나하고 합의를 한 거야. 계약을 한 거거든. 그러면 협의 취득. 여기가 포인트지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와서 막 짜증을 내. 선생님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뭘 열심히 하고 있어? 뭐예요? 열심히 하고 있다 글씨만 읽고 있어. 뭐라고? 수용. 이거는 수용에 의한 협의 취득. 아무 생각 없이. 그렇죠? 여기는 바로 협의가 키워드예요. 여기는 뭐가 키워드야? 수용의 키워드.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잡아야 돼. 그럼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제 딱딱 이제 생각을 하고 자 여기에다 이제 봐봐요. 무슨 행위예요? 법률행위 줄쳐라. 자 여기에서 출제원이 훨씬 탐탐 노리는 게 요거야 요거. 소유권을 포기. 요거 행간 괜찮아요. 포기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 법률 행위라고 그랬잖아. 소유권의 포기는 그래서 등기해야 물건 변동이 발생해. 아까 물건의 소멸사유 잡았죠? 멸, 포, 소, 공, 호, 몰. 자, 멸, 포, 소, 공, 호, 몰. 포기는 뭐예요? 법률 행위. 나머지는 이제 법률 규정이지만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 2번을 찾아서 그러면 부동산 물건 변동 등기. 자, 등기. 부동산 물건 변동 여기 생각해. 등기. 동산의 물건 변동은 뭐다? 인도. 그죠? 인도예요. 동산은 알 필요 없어. 요 정도만 알면 돼.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뭘 끌어내야 돼? 봐봐요. 맞아요, 틀려. 아니, 자, 4월달이 뭐예요? 4월달은 오픈포로 볼 겁니다. 모의고사. 4월달 마지막 주 토요일이 아니면 일요일날 해가지고. 근데 모의고사를 하는데, 그때는 책까지 와서 봐요. 책. 무슨 부? 오픈. 그러면 봐봐요. 책을 줘도 못 찾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디가 뭐가 있는지도 못 찾아. 작년에 우리 수강생들 모의고사 끝나고 뭐예요? 자, 책까지 와. 요거 찾아봐. 그랬더니. 못 찾아. 그럼 그거는 공부가 안 돼 있다라는 거야. 공부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봐봐. 요 내용이 이제 나오면 책을 막 찾아서 찾을 수 있다면 그 사람 공부 다 된 거야. 나머지는 뭐예요? 암기해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봐봐요. 부동산과 동산을 읽어봐요. 공시 방법엔 차이가 있다. 오네요. 부동산은 뭘로 등기, 동산은 인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맞는 이야기야. 그만 봐봐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죠. 자, 봐봐요. 부동산과 동산은 공시력은 있다. 맞네. 공시, 그렇죠? 부동산은 뭘로서 등기, 동산은 인도. 그러면 공시 방법은 차이가 났지만 공통점은 공시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지문이 파생이 되거든. 그러니까 부동산도 등기로 공시하고 동산도 공시하죠. 그럼 둘 다 공통점은 읽어봐요. 공시력. 시자가 무슨 시자예요? 보일 시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부동산은 뭘로서 등기, 동산은 인도. 그럼 찾아봐요. 공시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맞는 이야기야. 근데 이게 이제 시험장 가면 젊은 분들은 머릿속에서 팍팍팍팍 오는데